반갑습니다. 손해평가사 스토리 토지 탐지입니다. 밭작물 강의 이어갈게요. 수확량 조사 적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암기 꼭 하셔야 해요. 자, 땅속에서 있는 것들을 수확하는 거는 대부분 비대가 종료된 시점이라고 했고요. 마늘, 양파, 고구마, 감자 등이 있더라. 비대가 종료된 시점, 그리고 뒷부분 단수는 담기를 하셔야 해요. 그리고 땅 위에 있는 것은 수확적기라고 했죠. 콩의 수확적기, 팥의 수확적기, 양배추의 수확적기. 좀 특이한 건 암기하세요 라고 했어요. 어떤 거예요? 차, 옥수수. 차는 조사 가능일 직전이더라. 옥수수는 수염이 나오고 25일 이후더라. 조사 가능일 직전 차 연구가 5월 10일만 되면 2판, 4판 폴짝 뛰더라 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자,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넘어가고요. 오늘 수확량 조사 이어서 가볼게요. 저희가 사료용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지금 논작물, 밭작물에 두 개가 나와요. 논작물에는 조사료용 벼 있었죠. 밭작물에는 사료용 옥수수가 있어요. 그죠? 사료용 옥수수. 사료용은 전부 수확량 조사에서는 제외예요. 뭐만 조사하냐면 경작, 불능 조사만 해요. 그죠? 그냥 그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그냥 제외라는 거. 자, 피해 사실 확인 조사에 수확량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농지라고 했어요. 그죠? 또는 경작 불능 조사를 했는데 65% 미만이에요. 또는 60% 이상인데 계약자가 신청 안 했어요. 다 해당이 된다. 그죠? 자, 보통은 전부 조사 시기가 수확 직전이에요. 그죠? 수확 적기니까 수확하기 전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조사를 수확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수확 직전인데 차는 제가 조사 가능일 직전이라고 했죠. 그래서 차는 조사 가능 시기 이때 한다. 이거 가로넣기 나올 수 있어요. 수확 직전 또는 조사 가능 시기 이렇게 해서 가로넣기 나올 수 있겠더라. 항상 보험금 공식은 가, 피, 자. 피해율이 자기 부담 비율을 초과해야 돼요. 근데 자기 부담 비율 미만의 사고다라고 한다면 굳이 수확량 조사할 필요가 없겠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수확량 조사 순서한 가볼게요. 보상하는 제 여부를 심사하더라. 뭘로 가지고? 농지와 작물의 상태를 가지고. 그죠? 자, 경작불량 보험금 대상 여부 확인은 어떤 거더라? 지금 이거는 21년도 업방에 이것만 해당된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바뀔 거예요. 왜냐면 약간이 5월 이후에 나와서 그 전에 나왔던 봄감자, 구랭지 감자, 고구마가 빠져 있어요. 여기에. 그죠? 하지만 기본서 나오면 전부 다 확인일 거예요. 그래서 이거 경작불능 대상 여부 확인 요거 품목은 빼세요. 전부 다 해당이에요. 자, 보험기간 내에 식물체 고사 면적, 식물체 비율이 65% 이상인지 확인하더라가 되겠네요. 그죠? 수확량 적기를 판단하더라. 수확량 적기가 우리 앞에서 배웠던 그거잖아요. 비대가 종료된 시점 또는 수확 적기, 양파, 옥수수는 수염이 나오고 25일, 차는 조사 가능일 직전. 그게 조사 적기 여부죠. 그죠? 자, 보상하는 제 여부 심사는 농지 및 작물의 상태를 감안해서 하더라. 그죠? 보상하는 제 여부 확인은 어떻게 했나요? 여부 확인은 기상청과 현지 방문을 통해서. 그죠? 표본 구간 산정은 어떻게 했나요? 표본 구간 산정은 자, 재배 방법이나 품종 등을 감안해서 전부 가로넣기 내기에 딱 좋겠더라. 그죠? 자, 품목마다 조사 적기가 달랐어요. 보통은 통상적인 수확기 때 하는데, 그죠? 땅속에서 자라는 것들은 비대 종료 시점, 비대가 종료된 시점이더라. 옥수수는 수염이 나오고 25일, 차는 조사 가능일 직전이 되더라. 꼭 암기하셔야 합니다. 실제 경작 면적과 과연 면적이 10% 이상 차이가 난다 하면 계약 원장 변경한다고 했어요. 그죠? 자, 조사 대상 면적을 빼는 거, 고기가 타니까 미쳐요. 그죠? 실제 경작 면적에서 고사 면적을 빼고 고기가 타니까 기수학 면적 빼고 타작물 면적 빼고 미부상 면적, 고기가 타니까 미쳐요. 됐나요? 그죠? 자, 표본조사 이용 수확량 조사입니다. 사료용 옥수수는 제외라고 되어 있네요. 자, 조사 대상 면적을 산정했어요. 그 다음에 표본 구간 수를 산정하고 표본 구간을 선정하죠. 똑같아요. 우리
과수에서 조사 대상 주수를 산정하고 표본 주수를 산정하고 표본주를 선정하고 작가수를 조사하더라. 그것처럼 조사 대상 면적을 산정하고 표본 구간수를 산정하고 표본 구간수를 선정하고 됐나요? 자, 선정할 때 몇 주의 일한 길이더라 라고 있죠. 일한 길이는 8주, 5주, 4주가 있어요. 8주는 재파종 조사할 때, 5주는 나머지 모든 품목들이 5주예요. 그 중에 4주인 것들은 콩이 되겠네요. 콩이 4주에 콩은 4주. 콩은 4주입니다. 콩, 팥 다 4주가 되겠네요. 그죠? 콩하고 팥은 세트로 가더라 라고 말씀드렸죠. 자, 4주 또는 1m 이상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두둑과 고랑이 있더라. 움푹 패인 것 고랑, 두툼한 것 두둑. 이게 일항 길이가 되고 두둑과 고랑을 합친 게 일항 폭이 되더라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자, 그래서 표본 구간 내에 작물을 수확해요. 수확할 때는 대부분 5주, 콩팥은 4주가 됩니다. 그죠? 수확해서 일항 길이, 일항 폭, 표본 구간 수분에 수확한 양을 전부 올려줘요. 그러면 단위 면적당 수확량이 나오겠죠. 그럼 우리 농지에 얼마만큼 수확이 되지? 그러면 조사 대상 면적에다가 단위 면적당 수확량 곱하면 우리 밭에 있는 거, 농지에 있는 거 수확량 알 수 있겠네요. 자, 포상 안 해주는 거 수확량으로 잡아요. 어떤 거? 기수확한 거, 타작물, 미보상은 다 수확량으로 잡아요. 기타미 수확량을 더해줍니다. 이게 수확량이에요. 수확량만 나오면 우리가 감수량 알 수 있죠. 미보상 감수량. 평년 수확량 마이너스 수확량 곱하기 미보상 비율. 미보상 감수량이 나왔으면 평, 수, 미, 평. 그래서 비율을 구해요. 가, 피, 자. 해서 보험 공부하죠. 그래서 관건은 뭐? 수확량을 구하는 거. 됐나요? 과수도 수확량을 구하는 게 중요했어요. 그죠? 밭작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수확량을 구하는데 우리 일과목에서 조금 배우고 왔었는데 조금 쉬워요. 환산계수라는 것도 있고 뭐 비대 추정지수라는 것도 있고 이 과목이 그러니까 최대 지름도 있고 그렇대요. 자, 그리고 우리가 피해 구성조사는 우리 과수에서 피해 구성조사를 배웠죠. 정상이에요. 50% 피해 입었어요. 80% 피해 입었어요. 100% 피해 입었어요. 같아요. 그죠? 정상일 때는 우리는 과수에서는 피해율을 구했죠. 피해율을 구했어요. 그래서 뭘 곱했나요? 피해율을 그대로 곱했어요. 그죠? 0.5일 때는 0.5, 0.8일 때는 0.8, 그죠? 100일 때는 1을 곱했죠. 그죠? 피해율을 구했으니까 피해 구성률. 근데 여기는 수확한 게 얼마만큼이야? 라는 수확량을 구해요. 수확량. 그래서 0.5 하면 50% 수확할 수 있었네. 그래서 0.5 곱하기 조사 대상 면적 여기 해당되는 거 되겠죠. 그죠? 아니면 킬로그램이 되겠죠. 중량. 그죠? 0.8일 경우에는 피해가 0.8이니까 수확은 얼마만큼 되겠어요? 0.2 곱하기 킬로그램 해당. 그죠? 100% 피해는 없으니까 안 해요. 대신 정상을 곱해주죠. 정상은 1 곱하기 정상에 해당되는 킬로그램. 되겠나요? 그죠? 그런데 우리 과수는 대부분 0.5, 0.8, 1이 기본이었어요. 근데 밭작물은 80%만 주는 거 있어. 50%만 주는 거 있으면 이 달라요. 그것도 뒤에서 암기를 하셔야 해요. 좀 이따 하기로 하고요. 우선 해당 무게를 가지고 수확량을 구하더라 라는 걸 알으셔야 되고, 마늘은 환산계수라는 게 있대요. 자, 우리가 마늘을 배웠죠. 남도 대서에 남쪽에서 자란 남도 쪽 마늘이 있었고 그죠? 그다음에 한지 지방에서 자라는 그죠? 의성 마늘이 있었어요. 남도 마늘과 의성 마늘이 있었죠. 그죠? 그래서 난지형과 한지형이 있었어요. 그죠? 난지형이 남도 대서였어요. 그죠? 난지형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마늘이 커요. 커. 한지형. 왜? 좀 더 따뜻한 데서 자라니까 더 커요. 그래서 마늘 종자가 더 크단 말이에요. 그죠? 종자도 크고 이제 수확한 것도 더 크겠죠. 근데 마늘은 처음에 우리가 수확을 이렇게 하면요. 그대로 상품을 밖으로 나오지 않아요. 우리 대부분 마늘 보면 그 껍질이 말라가지고 있죠. 예. 건조를 해야 돼요.
그죠? 그냥 내면 썩거나 곰팡이가 피거나 보관이 오래 안 돼요. 그래서 건조를 시켜야 해요. 예, 건조해가지고 상품으로 나갈 때는 내가 원래 마늘이 100이라면 난지형은 72 정도만큼 상품일 때 무게가 된대요. 한지형은 그럼 얼마요? 70%만큼 된대요. 이게 환산계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난지형은 난, 기억, 니은 두 번째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2가 붙은 거야. 두 번째라서 72% 난지형, 기억, 니은 생각하세요. 그래서 72%예요. 환산계수가. 한지형은 70%예요. 난지형이 따뜻하니까 좀 더 크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환산계수가 나중에 어떻게 쓰이는지는 수학량 조사 산정식 배울 때 한 번 더 설명할게요. 마늘은 환산계수라는 게 있구나. 난지형과 한지형을 구분해서 그거 암기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최대 지름을 조사하는 품목이 있어요. 최대 지름이 얼마만큼이면 정상이야? 최대 지름이 얼마만큼 미만이면 몇 프로 피해야?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 품목이 마늘, 양파, 감자가 최대 지름을 조사한대요. 자, 근데 마늘은 방금 배웠죠? 난지형이 있고 한지형이 있었어요. 난지형이 더 크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난지형은 3.5cm를 기준으로 3.5cm 미만인 걸 찾아내야 돼요. 됐나요? 한지형은 2cm를 기준으로 2cm 미만인 거. 그죠? 차이 많이 나네요. 그죠? 양파는 좀 크죠? 마늘보다 훨씬 크죠? 그죠? 양파는 6cm. 감자는 양파보다 좀 작아요? 5cm. 됐나요? 최대 지름, 마늘, 양파, 감자 구분해서 암기를 하셔야 하고, 우리 1과목에서 배웠어요. 마늘하고 양파는 좀 일찍 수확하는 경우도 있더라. 우리 매실이 일찍 수확하면 비대 추정지수 곱했죠. 기억나시나요? 그것처럼 마늘, 양파도 일찍 수확하면 수확량이 훨씬 적게 나오니까 피해율이 올라가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인정 안 해줘. 일찍 수확하면 앞으로 뒤에 남은 잔여 일수만큼 이것만큼 하루하루마다 더 잘할 거야 라고 해서 하루 일자별로 비대 지수를 추정해서 곱해줘요. 그게 비대 추정 지수예요. 그래서 마늘하고 양파는 비대 추정 지수를 반영하는구나 라고 암기를 하시면 되겠고, 비대 추정 지수는 보통 현장에서 마늘은 0.8%, 양파는 2.2% 그 정도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문제 조건에서 그냥 제시를 해요. 몇 프로라고. 그래서 그거 그냥 일자별, 잔여 일자 곱하기 비대 추정 지수 곱하시면 돼요. 역시나 산정식 할 때 다시 할게요. 됐죠? 자, 마늘, 양파는 일찍 수확하면 수확 적기보다 일찍 수확해서 수확량이 더 적으니까 잔여 남은 기간만큼 비대 지수를 곱해가지고 비대 추정 지수를 반영하더라. 지금 무슨 수확량 조사하는 것만 지금 배우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지급보험금은 어떻게 주냐? 보험가액 금액 곱하기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부담. 피해율이 자기부담 비율을 넘으면 주더라. 피해율은 어떻게? 평, 수, 미, 평으로 구하더라. 그러면 여기서 관건은 수확량을 구하는 거더라. 됐나요? 수확량은 어떻게 구하더라? 조사 대상 면적 곱하기 단위 면적당 수확량이었어요. 그죠? 이거는 주당 착가수 이런 거 아니에요? 단위 면적당 수확량 더하기 기타미 면적 수확량을 다 구한다고 했죠? 기타미 수확량은 얼마만큼 수확된지 알 수가 없다. 왜? 기수확했구나, 타작물 심었구나, 미보상이라서 얼마만큼 수확하는지 모를 때는 항상 기준이 뭐였나요? 평년이었잖아요. 그래서 그죠? 단위 면적당, 이건 주당이 아니니까 단위 면적당 평년 수확량을 곱하면 되는 거예요. 과수를 이해하면 밭작물은 계속 훨씬 더 쉬운 거예요. 원리가 같으니까. 되겠나요? 자, 그러면 면적 조사를 해야 되겠네요. 왜? 단위 면적당 수확량을 구하려고 하니까 일항 길이 곱하기 일항 폭 곱하기 표본 구간수 분해 이게 얼마만큼 수확했지 이게 올라갔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면적 구하는 걸 알아야 되겠네. 그러면 몇 주의 일항 길이를 조사하는지도 알아야 되겠다. 그죠? 자, 재파종은 8주라고 했어요. 왜? 눈으로 조사하니까, 전보다 수확을 안 하니까 조금이라도 더 많이 조사해서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8주. 근데 나머지는 모두 몇 주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5주. 5주의 일항 길이와 일항 폭을 조사해요. 자, 근데 콩하고 팥은 몇 주? 4주. 근데 콩하고 팥은 전파 하나하나 점점이 심을 수도 있고 픽 뿌리는 3파도 있어요. 그죠? 우리 제주 3파 이런 거 막 배웠잖아요. 콩. 그죠? 그것처럼 전파를 했을 때는 4주의 길이를 조사해요. 근데
38을 했어. 그럼 사주 이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규격의 원형 1제곱미터의 홀라보 같은 1제곱미터의 규격의 원형을 사용하거나 또는 표본 구간에 뭐 1m면 1m 정해서 가로, 세로, 길이를 조사해요. 표본 구간을 정했으면 표본 구간의 가로, 세로, 길이를 조사해서 면적을 구하더라. 구분해서 암기하셔야 해요. 전파인지 3파인지. 차는 다르다고 했죠. 지난 시간에 제가 차 규격태 보여드렸죠. 이렇게 생긴 막 규격태가 있었죠. 이게 몇 cm? 20cm. 이게 몇 cm? 20cm. 그래서 cm니까 그죠? 면적으로 밑으로 하면 0.04 제곱미터가 되고 규격태를 몇 개요? 2개를 사용한다고 표본 구간에. 그죠? 그래서 20cm 곱하기 20cm 태 이거예요. 그죠? 이게 규격의 태가 되는 거고 규격의 태의 면적은 0.04. 그죠? 밑으로 하면. 그죠? 그래서 표본 구간 면적은 어떻게 돼요? 이게 2개니까 0.04 곱하기 2개 곱하기 표본 구간 수 분의 무게가 올라오겠네요. 됐죠? 면적 이제 정리됐어요. 전부 5주의 일항 길이와 일항 폭. 콩하고 팥은 전파일 때는 4주의 길이와 일항폭, 3파일 경우에는 규격의 원형 동그라미예요. 1제곱미터 또는 표본 구간의 가로, 세로, 길이. 차는 다르더라. 규격의 태를 사용하더라. 규격의 태 지난 시간에 보여줬는데 그렇게 사용해도 되고 실제로 우리가 규격태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 옷걸이 같은 거 있잖아요. 옷걸이 같은 거 20에서 20짝 이렇게 늘려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사용하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규격의 태를 사용하더라. 몇 개? 표본거리 몇 구간? 두 곳에 두 곳 가로넣기 넣을 수 있어요. 20cm 곱하기 20cm의 태를 두르더라. 결국은 면적은 0.04 곱하기 2개니까 곱하기 2 곱하기 표본 구간 수가 되겠더라. 됐나요? 그 수학 이제 그 태를 딱 두르면 그걸 수학을 해요. 그죠? 수학을 하는데 기수학한 게 있을 수 있었잖아요. 그죠? 기수학한 건 미리 세야 되겠죠. 몇 개 수학했는지. 그래서 수학이 완료된 거, 기수학된 거 새싹수를 세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낙엽수 우리 알 수 있었거든. 낙엽수도 낙엽이 떨어진 자리를 세더라. 저까진 종합위험에서 그랬죠. 이것도 기수학은 수학하고 나면 잎이 똑 떨어진 자리가 보여요. 그 몇 개 떨어졌지? 몇 개 딱 표거나 그걸 보고 기수학 새싹수를 세고요. 남아있는 새싹수를 세야 기수학된 거하고 남아있는 거하고 전체 새싹수와 무게를 알 수 있겠죠. 그죠? 근데 기수학은 무게를 모르겠다. 그죠? 이미 수학을 해버렸으니까. 그래서 기수학의 무게를 구하는 것은 뒤에 산정식에서 또 따로 배울 거예요. 그건 또 그때 가서 해보기래요. 자, 수학량 조사 이제 실제로 들어갑니다. 이제 앞에 우리가 배웠던 거는 이 지금 면적분에 이게 이제 중량이 올라갈 거예요. 이 면적을 배웠어요. 그럼 이제 다음 시간 요 뒤에 이어서 하는 거는 이 수학량 조사를 어떻게 하는 거야? 이 중량 조사 그걸 이제 배우는 거예요. 그죠? 밑에 거 분모를 이제 구했으니까 분자를 구해야죠. 그죠? 자, 분자를 구하는 거예요. 자, 양파부터 가보겠습니다. 양파는 우리가 어떻게 생겼나요? 양파 요렇게 생겼죠. 이렇게 줄기. 이거 전부 다 쓸 수 없잖아요. 전구 여기 2cm, 5cm만큼 딱 자른대요. 그죠? 윗부분 절단했어요. 양파는 최대지름 조사한다고 했죠. 최대지름 6cm 미만인 경우에는 80% 100% 피해로 인정합니다. 자, 6cm 미만인 경우에요. 80%는 무게가 얼마? 20%니까 0.2. 100%는 0이다. 그죠? 정상은 1이 되겠네요. 됐나요? 자, 그럼 이렇게 하겠죠. 80%의 0이 10kg 나왔어요. 그럼 0.2 곱하기 10이 되겠네요. 그럼 2kg 되겠네요. 100%의 0은 계산할 필요가 없죠. 수학량이 안 들어가니까. 정상이 20kg더라. 그럼 20kg 더해서 22가 되는 거죠.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자, 그럼 80% 피형은 어떤 거더라? 우리 과사후 같아요. 일반 시장 출하도 불가능하고 가공용을 쓸 수 있더라. 그죠? 100%는 일반도 출하도 안 되고 가공용도 안 되는 거. 그죠? 그럼 50%의 행원. 일반 시장 출하했을 때 품질 가격 하락이 50% 정도 예상되는 거. 이렇게 되겠네요. 근데 양파는 몇 프로만 있다고요? 80, 100%만 있다고요. 됐나요? 80, 100%만 있는 건 마늘도 같아요. 양파하고 마늘 비슷해요. 마늘도 80하고 100%만 구분해요.
자, 최대 지름이 있다고 했죠. 위를 자르는 것도 같아요. 근데 양파는 마늘보다 좀 더 작잖아요. 크기도 작지만 요 자르는 것도 크기가 작으니까 양파는 5cm를 잘랐어요. 마늘은 3cm만 자른대요. 그럼 5cm, 3cm 기억해야 되겠다. 그죠? 최대 지름은 난지형이 따뜻한 곳인가 더 크다고 했어요. 난지형은 3.5cm 미만, 한지형은 2cm 미만입니다. 그래서 80% 피해인지 100% 피해인지 구분해서 80% 피해면 내가 수확할 수 있는 건 20%, 0.2 곱하고 100%는 0, 정상은 1을 곱해주겠죠. 됐나요? 자, 고구마 갑니다. 고구마는 80% 100% 아니래요. 올해 바뀌었어요. 고구마 50%형 추가가 됐어요. 고구마가 50%형 추가되더라. 그럼 50, 80, 100%로 구분하겠네요. 됐나요? 정상 고구마하고 50, 80, 100% 구분하더라. 됐죠? 감자입니다. 감자는 최대 지름 있다고 했죠. 최대 지름 몇 cm? 5cm. 5cm 미만인 거 감사는 50%형만 조사하네요. 그럼 50, 100% 이렇게 되겠죠. 50, 100%. 100%는 다 있으니까, 그죠? 그러면 마늘 양파는 80, 100. 고구마는 50, 80, 100. 감자는 50, 100%. 됐나요? 옥수수 갑니다. 옥수수는 좀 이따 할게요. 자, 차도 좀 이따 할게요. 자, 다 다르네요. 여기까지 놔두고 양배추 넘어갈게요. 양배추는 몇 프로? 80, 100. 그럼 뭐 양파, 마늘, 양배추가 80%, 100%네요. 고구마는 50, 80, 100%. 감자는 50, 100%. 됐죠? 근데 양배추는 또 특이한 게 뭐냐면 자꾸 특이한 게 나와서 너무 미안하네요. 그죠? 양배추는 80% 피해형 양배추가 보송은 80% 피해형이면 일반 시장 출하가 불가능해요. 가공 공장만 가능해요. 이런 게 80%형이에요. 그죠? 50%형은 일반 출하는 가능한데 50% 가격 하락이 예상돼요. 이렇잖아요. 근데 양배추는 80% 피해형이 일반 출하 했을 때 정상 가격 50%.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50%형도 80%형이고, 그죠? 가공 공장으로 갈 수 없는 것도 80%형이고, 50%, 80%가 다 80%형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100%는 일반 시장도 안 되고, 출하도 안 되고. 자, 양배추는 어디를 절단하나요? 양파하고 마늘 윗부분, 전구 윗부분을 절단했어. 그죠? 양배추는 윗부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양배추는 어디? 딱 빼갖고 밑에 뿌리 부분 안 쓰잖아. 우리 윗부분 먹잖아요. 그래서 뿌리를 절단해요. 다르죠? 그죠? 그리고 양배추는 외엽 이렇게 파란 부분 있죠. 아예 파란 거. 외엽 한 2개 정도는 벗겨낸대요. 그래야 쓸모없는 수확량으로 잡히는 게 없어지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옥수수, 차, 콩이 있네요. 옥수수는 수확량 조사를 하지 않아요. 수확량 조사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옥수수는 평년 수확량 가지고 하지 않아요 라고 일과목에서 했어요. 뭐 가지고 했나요? 표준 수확량.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우리 가입 금액 구할 때도 표준 수확량 갖고 했어요. 옥수수, 그죠? 자, 보겠습니다. 옥수수는 무게를 재지 않는데요. 무게 안 재는 거 유일하게 옥수수. 그럼 옥수수는 뭘 잴까요? 길이. 옥수수 어떻게 생겼나요? 이렇게 생겼죠. 이 길이를 잰대요. 이 길이를 뭘? 잎이 탁탁탁 붙어 있다고 해서 착립장이란 용어를 써요. 착립장. 처음 들어보는 용어다, 그죠? 착립장. 이 착립장의 길이를 재는데 17cm 이상이면 정상으로 본대요. 자, 15cm 이상에서 17cm 미만. 그러면 50% 피해로 본대요. 15cm 미만. 100% 피해를 본대요. 그러면 17, 15만 기억하면 되겠네요. 17 이상, 15 이상, 17 미만, 15 미만, 상, 중, 하. 그죠? 100%, 50% 정상. 됐나요? 그렇게 해서 구하는구나. 그러면 길이 구하면 중량을 모르면 어떻게 하지? 옥수수는 표준 중량이란 게 있더라라고 했죠. 그래서 대학 교수님 키는 160, 그죠? 미군 백인 키는 180, 미군 흑인 키는 190 배웠잖아요. 일과목 때, 그죠? 160, 180, 190 표준 중량을 곱해주더라. 그죠? 그래가지고 이거는 수확량을 안 구해고 다른 건 다 수확량 구했잖아요. 옥수수는 바로 뭐 구한다고 했나요? 옥수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가, 피, 자로 보험금을 안 구했어요. 어떻게 구했죠? 손자로. 손해액과 보험가입 금액을 비교해서 작은 값에서 자기 부담금을 뺐어요. 이랬어요. 그죠? 그죠? 자기 부담금 어떻게 구했나요? 보험가입 금액 곱하기 자기 부담 비율로 곱했어요. 그죠?
근데 그러면 손해액을 어떻게 구하지? 피해 수확량 곱하기 가입 가격으로 했더라. 그죠? 이 피해 수확량을 어떻게 구하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피해 수확량 지금 요구한 거. 그죠? 창립장 길이로 가지고 하고 표준 중량을 곱하죠. 표준 중량을 곱하는데 옥수수는 항상 다리고 다니는 친구가 있어요. 했던 거 기억나요? 지수 친구 둘이 데리고 다녀요. 제식 시기지수 곱하고 제식 밀도지수를 곱해요. 기억나셔야 해요. 자, 이거는 보험금 산정식 때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지금은 수확량 조사니까 창립장의 길이에 따라서 상, 중, 하 해당 개수를 조사하더라. 됐죠? 차입니다. 차는 아까 설명했죠. 20 곱하기 20 규격태를 두르고 규격태 2개예요. 2개. 그죠? 2개요. 2개 두고 수확 완료된 개수 세고 그죠? 떨어진 자리 보고 수확하는 거 나머지는 수확해요. 수확해가지고 무게를 조사하더라. 그럼 수확 완료된 거는 무게 조사할 수 없으니까 뭐만 세요? 수를 세더라. 남아있는 거는 세고 무게를 조사하더라. 됐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콩입니다. 콩은 수확을 해요. 수확은 해요. 그죠? 수확은 하는데 종실의 무게를 재요. 당연히 그 표본 구간을 사주 길이라 했잖아요. 사주 길이 곱하기 1항폭 곱하기 표본 구간 수분에 여기 있는 거 다 수확해가지고 무게를 재요. 그죠? 무게를 재요. 무게를 재는데 콩은 뭘 조사하냐면 함수율이란 걸 조사한대요. 수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건조했을 때 수분이 날아가서 조금씩 달라져요. 그죠? 그래서 함수율 조사하는 거 어디에서 배웠나요? 논작물에서 배웠죠. 배울 때 어떻게 배웠나요? 매, 콩, 찰, 밀. 매 15%, 콩 14%, 찰, 밀, 그죠? 13%. 그죠? 섭섭하니까 콩까지 같이 외우세요 하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콩은 함수율이 기준 함수율이 14%예요. 기준이 없는데 실제 조사 가서 조사 함수율이 얼마더라 이렇게 해서 함수율을 곱했어요. 우리 벼 기억나죠? 실제 조사 무게에다가 1 마이너스 기준 함수율 분의 1 마이너스 조사 함수율을 곱했어요. 기억나시나요? 콩이 똑같이 그렇게 해요. 내가 조사 무게에다가 1 마이너스 기준 함수율 14%에 그죠? 1 마이너스 조사 함수율을 곱하더라. 콩이 그렇습니다. 콩은 뭔 조사? 함수율 조사하더라. 몇 번? 3번. 그래서 평균을 내더라. 근데 콩도 표본 조사가 있고 전수 조사가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표본은 3회 평균이에요. 우리 벼에서도 배웠죠. 3회 평균이에요. 근데 콩은요. 전수 조사가 달라져요. 전수 조사는 10회를 해요. 함수율 조사를. 와, 많이 안 돼. 그죠? 꼭 기억해 두셔야 해요. 자, 전수조사 바로 나왔네요. 콩하고 팥만 전수조사를 해. 나머지는 전부 표본조사예요. 왜? 콩팥은 전수조사가 가능해. 왜? 한꺼번에 들어가서 기계 수확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나머지는 막 기계 수확하기가 힘들어요. 그죠? 한 방에 다. 근데 콩팥은 기계 수확이 가능하더라. 그래서 전수조사가 가능하더라. 전수조사 가능한 농지는 기계 수확하는 농지 또는 수확 지점 상태가 확인된 농지. 수확 지점 상태가 확인된 농지라는 건 작물을 잘라갖고 농지에 그대로 두고 이거를 이제 기계 수확하려고 이제 준비하고 있는 농지 있죠. 그죠? 그런 농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계 수확하는 농지만 전수조사 가능하네요. 그러면 당연히 중량조사 해야 되겠죠. 조사하는 게 뭐 두 가지잖아요. 중량조사하고 또 뭐 함수율 조사하고. 그럼 중량조사 어떻게 하는지 함수율 조사 어떻게 하는지를 이제 알아야 되겠다는 거죠. 그죠? 중량조사는 우리 수확을 했어요. 콩 수확한 푸대에 이렇게 넣어. 푸대. 우리가 시골 말 푸대라는데 여기는 포대라고 돼 있어요. 그죠? 10포대 이상을 임의로 선정한대요. 전체 무게를 다 재면 좋겠지만 그게 제일 정확하죠. 항상. 그죠? 우리 농작물에서 톤백 무게 재는 것처럼 전체 되면 제일 좋고요. 전체를 많이 재기가 힘들어. 그럼 10포대 골라내는 거예요. 임의로. 그죠? 그러면 10포대 다 골라내서 어떻게 한다고요? 평균 무게를 구해가지고 그죠? 평균 무게를 구해서 전체 몇 포대야? 평균 무게에다 전체 몇 포대야? 곱하면 우리 전체 무게 나오죠? 이건 초등학교 산수잖아요. 그죠? 네, 이제 함수를 조사합니다. 몇 회? 전수조사는 10회. 10회를 조사하는데 이 포대에 있는 거 전부 다 꺼내갖고 10번 조사하면 되겠어요? 안 된다고요. 포대마다 다르게 하나씩 다 빼가지고 함수를 측정한다고요. 됐죠? 그래갖고 평균값.
만만하지 않다. 그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모든 조사에 제일 마지막에 하는 건 뭐? 미보상 비율 조사. 미보상 비율 조사해야만 우리가 미보상 감수량 알 수 있잖아요. 됐죠? 자, 수학량 조사까지 했어요. 자, 지난 시간 아니고 7회 때, 올해 7회 때, 아직 오늘까지는 올해예요. 그죠? 오늘 12월 31일이에요. 그죠? 12월 31일까지 저희 강의를 하고 지금 강의를 듣고 계시네요. 그죠? 수고가 많습니다. 자, 올해요죠? 올해 7회 때 문제 나왔던 거 5점짜리 문제로 나왔어요. 이런 식으로 나와요. 밭작물 문제는. 수학감소 보장 밭작물입니다. 자, 표본 구간별. 자, 분별 표본 구간 이거 붙여야 되는데 이거 밑에 떨어지니까 별이 있어 깜짝 놀랐네요. 수학량 조사 방법에 관한 내용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을 쓰시오. 옥수수, 차, 감자 어떻게 하는지. 어떤 거에도 가로 넣기 나올 수 있어요. 옥수수는 창립장에 보세요. 옥수수 차 특이한 거 다 나왔잖아. 그죠? 그죠? 병충해는 아까 제가 빠뜨린 거 하나, 이거 감자는 하나, 병충해도 구분하죠. 그죠? 왜? 감자는 병충해 감수량 구하잖아요. 그죠? 자, 병충해 20% 이하, 20에서 40% 이하, 41%에서 60% 이하, 61에서 80% 이하, 81에서 100% 이거 뭐야? 손해 정도 비율이죠. 손해 정도 비율이 20% 이하면 20, 20에서 40% 이하면 40%, 41%에서 60% 이하면 60%, 62에서 80%는 80%. 그죠? 이렇게 해서 손해 정도 비율 구해요. 그다음 100%. 그죠? 손해 정도고요. 지금 적혀 있는 건 손해 정도고 이건 손해 정도 비율이고 이래요. 이건 나중에 또 보험금 산정할 때 알려드릴게요. 자, 옥수수 어떻게 잰다고요? 창립장의 길이를 재더라. 어떻게? 상, 중, 하. 17 이상, 15 이상, 17 미만, 15 미만. 요거 적어야 했다고요. 자, 됐죠? 표본 구간 중에 두 곳에 뭘 둘렀나요? 20 곱하기 20 규격의 태를 둘렀죠. 그죠? 20cm 곱하기 20cm. 됐죠? 자, 감자 최대 지름 몇 cm? 5cm. 보세요. 중요하다는 거 다 나왔죠. 최대 지름, 마늘, 양파, 감자. 마늘은 난지형은 3.5, 한지형은 2. 그죠? 양파는 6cm, 감자는 5cm. 됐죠? 그거 좀 또 80% 구분 당겼잖아요. 마늘, 양파, 양배추는 80%, 100%. 그죠? 50, 80, 100%는 고구마. 감자는 50, 100%. 구분하셔야 된다고. 되겠죠?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요. 밭작물은. 이렇게 수확량 조사 방법도 나오겠지만 제일 우리가 앞 시간에 배웠던 거 수확량의 적기도 가로넣기 할 게 너무 많잖아요. 그죠? 비대가 종료된 시점, 수확 적기, 수염이 나오고 25일 뒤, 차는 조사 가능일 직전. 이런 게 시험에 나온다고요. 밭작물은 암기할 게 많아요. 그죠? 암기할 게 생각보다 많다는 거. 그때 구분해서 암기를 하셔야 해요. 그죠? 보험금 산정식은 굉장히 쉬워요. 밭작물은. 왜? 조사 대상 면적에다가 단위 면적당 수확량 곱해주고 더하기 기타미 면적에다가 단위 면적당 편용 수확량만 구해주면 끝이거든요. 수확량이. 그래서 굉장히 쉬워. 하지만 수확량을 조사하는데 언제 가서 하느냐. 그죠? 어떻게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언제 어떻게. 그죠? 그거 중요해요. 꼭 암기를 하셔야 합니다. 그럼 이제 조사 종류 방법 중에서 수확량 조사를 하는데 우리가 지금 수확량 조사하는 거 다 배웠어. 근데 수확량 조사를 또 한다고? 다음 시간엔 수확량 조사해서 그럼 산정식을 어떻게 만들어가지? 그걸 이제 배울 거예요. 그죠? 그러면 오늘은 수확량 조사까지 했고 이제 구체적으로 산정식을 어떻게 만들어가지? 라는 걸 배우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